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력, 세 번째는 시간인데요. 이 체력과 시간 관리를 못하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또 소비가 많아진다고 했죠. 할 일은 많은데 또 시간은 없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 상황이 막 닥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남을 시키게 돼요. 남을 시키는데 돈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과 내가 놀아주지 못하고 자꾸 장난감을 사줘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 먹게 되죠. 내가 내 발로 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지 못하고 자꾸 기사를 부릅니다. 택시를 타게 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가 안 돼요. 그냥 방치하게 되죠. 그러면 있는지 모르고 또 사게 돼요. 그럼 자꾸 물건만 쌓이고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게, 앞에서는 내가 물건이 있는 줄 모르고 샀어요. 이번에는요, 내가 물건이 있는 줄 알지만 또 사야 될 필요가 생겨요. 왜냐하면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걸 제때 못하고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릇도 한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설거지를 못하고 쌓이게 되면 하루 먹을 양이 필요하겠죠. 빨래를 제때 못하면 옷도 더 여러 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소비가 많아져요. 또 일회용을 자꾸 사용하게 되겠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체력과 시간은, 첫 번째는 체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원시인들처럼 살아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렵 채집 생활하던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꾸 움직이고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헬스장을 끊어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해도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된다고 했어요. 또 제가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어서요. 집에 올라오거나 이제 사무실에 올라갈 때 항상 계단을 이용했어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단 올라다니기는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아요.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운동하는 것 말고 두 번째는요, 진짜 음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가공식품 말고. 제가 이 바로전 영상에서 인스턴트 없는 냉장고를 보여드렸었어요. 저희 집 냉장고를 공개를 했었죠. 가공식품 말고 채소, 견과류, 생선, 육류 이런 거를 직접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계속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내가 꼭 오늘 하고 지나가야 할 일을 하이라이트로 정하고 그 일에 대한 시간을 먼저 배분을 해놓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실천이 가능하겠다 싶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서 매일 아침 5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날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하고 지나가야 될 하이라이트를 정해서 그것에 시간을 먼저 투자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하이라이트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해꾼을 제거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핸드폰, 그리고 TV, 컴퓨터. 핸드폰 잠깐 보고 시작해야지 했다가 핸드폰으로 자꾸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죠. 1시간, 2시간. 유튜브 보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핸드폰이나 TV를 눈에서 안 보이는 먼 곳에 두시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김미경 TV에서 김미경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완전 뼈 때리는 팩폭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귀찮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미뤄두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자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꼭 해야 되지만 하기 싫고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미뤄뒀던 일을 과감하게 먼저 확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아주 개운해요. 개운하면서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절약을 위해서 관리해야 할 것, 스트레스, 체력, 시간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시면 소비도 줄일 수 있고요.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늙어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체력,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절약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이렇게 해서 여유로운 노후도 준비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